예,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네. 네. 네. 예, 다들 어서오세요. 네. 정대령님 어서오세요. 네. 롱다리님도 어서오시고요. 스카이님, 하이웨이님, 이호님, 그리고 천하무정님, 그리고 비계오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촉촉해님하고 대세 성승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하늘이님도 어서오세요. 그리고 10억을 향해서님, 광야님, 그리고 이제 씩씩오구님, 오호철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후니맘님, 앞으로님, 스텔라님, 그리고 시어버터님, 체리블러썸님, 보고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훈이님, 윤슬님, 최영희님, 리소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잭, 김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요. 자, 일단 11월을 잘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11월 달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좀 했었죠. 산타랠리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기대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그죠? 막연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산타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는 저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이 산타랠리라는 게 이제 여태까지 제가 전문가면서 한 15년 가까이 전문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산타랠리가 자주 왔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산타랠리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죠? 크리스마스가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산타랠리가 정말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났죠, 그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덩달아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 이제 그 기본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조선주였죠, 그죠? 네, 조선주들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 큰 아주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침체를 좀 많이 겪었었죠, 중국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특히 삼성중공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큰 이제 계약 그 역대 뭐 창사 이래 뭐 단일 계약권으로는 최고의 이제 그런 수주를 하면서 오늘 조선주들도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증시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 삼성전자 신고가의 의미와 그 다음에 정말 산타랠리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저번 유튜브 쪽이었나요? 회원들이 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는 우리 정회원들 매매 일지가 안 올라오느냐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호님이 올려주셔가지고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여러분들 그 분할 매수하고 추가 매수, 물타기 이런 거 자주 하시죠? 분할 매수, 추가 매수, 아니 물타기, 그죠? 그런 게 뭐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걸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분할 매수를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그 다음에 물타기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드리고요. 시간이 솔직히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되면 내일 꼭 해드릴게요. 아무튼 뒤에 부분에 가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고수장님도 어서 오세요. 네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늘 힘을 얻어요. 고수장님이 그 수익 후기에다가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늘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그 삼성전자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띄워놓고 방송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 차트 잘 보이십니다.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가 났는데, 자 한번 볼까요? 차트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몇 퍼센트 급등을 했냐면 4% 급등을 했습니다. 아침에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막 강하게 상승 출발한 건 아니고요. 시작은 그냥 평범하게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그래서 쭉 올라왔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전일 대비 뭐 크게 올라온 게 없었어요. 0.15%, 뭐 시초가 거의 뜬 거 없이 그냥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4%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 그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서 급등을 했고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도 하락을 했어요. 미국이 1%, 2% 오르면 우리는 그보다 덜 오르고 미국이 1%, 2% 빠지면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맞죠? 그죠?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즉 2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가면은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각각 따로 가면은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탈동조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향은 똑같습니다. 방향은 똑같지만 약간 달라요. 이게 뭐냐면 중기 관점에서 장기 관점으로 보면 똑같은데 단기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왜요?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 차이고요.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하면 대형주와 중형주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이 주린이 분들이 특히 잘 모르셔가지고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 무조건 오른다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요즘에 안 그렇죠. 미국이 막 올랐는데 우리나라 전혀 못 따라갈 때도 있고요. 미국이 급락해서 아침에 차트 긴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빠지죠. 이상하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언제부터요? 꽤 됐어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 그룹 하지 마세요. 개인들끼리 모여서 스터디 그룹 하지 마시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지 개인들끼리 우리 한번 뭉쳐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주린이 분들이 모여가지고 개인들끼리 그 스터디 그룹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거 왜 이 말씀 못 해드릴까요? 거기 가면 이런 거 배우잖아요.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본다. 안 그렇다니까? 그때 달라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스터디 그룹 개인들끼리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돈 내고 배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발 실력 비슷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 모임 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 얘기는 뒤에서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제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따르게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다우지수는 어떻게 해요?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쵸? 마이너스 7%, 0.7% 하락 마감했어요. 나스닥 지수는요? 당연히 하락 마감했죠. 마이너스 0.4%. 그리고 지수가 앞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그쵸? S&P 500 지수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0.6% 하락했고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럴 줄 알았죠.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죠. 그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서 하락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냥 뽑아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러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만큼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이게 언택트 수혜주였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였었거든요. 2,000 정도? 2,000?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어디 2,500까지 올라왔어요. 구덩이를 팠었지만 이만큼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 무려 2배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그동안 미국에 예를 들어서 인텔 아시죠? 인텔을 볼까요? 맨날 여러분들 그 테슬라 같은 것만 보시죠? 인텔 보세요. 인텔은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망가뜨려놨지만 그전에는 반등도 세게 나오고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했었어요. 인텔 말고 AMD를 볼까요? 대표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거든요. 어때요?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보세요. 신고가내고 잘 가고 있거든요. 뭐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들은 잘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저평가였던 거예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무슨 변두리 주식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뭐 1위죠. 그죠? 사실상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이유만으로 못 갔단 말이에요. 뒤에서 분노의 폭등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상대적 저평가예요. 그래서 잘 가는 겁니다. 지금 테마주가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죠? 네. 대형주가 전체가 또 가기도 애매하니까 그동안 소외당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불을 붙는 거죠. SK하이닉스도 오늘 크게 올랐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악고점을 뚫어버렸죠. 이게 이제 언택트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를 그럼 지금 사야 되느냐?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급등한 주식은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달리는 말이 한번 올라타 보세요. 무서워서 타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건 그거는 스턴트맨이나 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 격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격언이 뭔지 아세요?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살다 보면 가끔 올라타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쉬고 있는 말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스턴트맨. 여러분들이 스턴트맨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급등주 날아다니면 왜 거기 이렇게 올라타시는지 모르겠어요. 올라타지 마세요. 네, 다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금 사시기보다는 자,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난 게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우리나라 1, 2인데 이게 급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난 바이오주를 들고 있다, 나는 코로나 테마주를 들고 있다, 나는 대선주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냥 이런저런 개별주를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나는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 더 갈 거다?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던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가시면 돼요. 삼성전자 우선주 저희가 보유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거 하고 자랑하나요? 갖고 있다고만 얘기해야지 자랑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개별주 위주로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희도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보유 종목이긴 하지만 개별주가 더 많아요. 추천주 중에. 두 개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포트가 안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별주 얘기를 많이 하려고 먼저 삼성전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그리고 이 시가총액 2위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잘하기 위해서? 아니요. 물론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시겠죠. 하지만 개별주, 테마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단기 스윙 잘하시라고 삼성전자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으시면 돼요. 자, 다 아시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움직일 거고,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닥도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뭐 참고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그냥 지금 추세를 이렇게 한번 거볼까요? 대충 거볼게요. 자, 대충 걷는데 이해 가세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방향으로 열심히 딱딱딱 맞게 떨어지면서 가죠. 그죠? 자, 여기는 뭐예요? 저항선이죠. 그죠? 네. 저항선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의 폭등이 더 나올 것이고, 그죠? 근데 어지간하면 살짝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삼성전자 지금 어디 있다고요? 네, 저항선쯤에 있다. 네. 이 저항선쯤에 여기를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와서 맞고 떨어졌을 때 그때 코스닥이 급등했어요. 지수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이렇게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힘을 못 쓸 때 그때 코스닥이 움직였어요. 근데 삼성전자 다시 급등하니까 어때요? 코스닥이 가만히 있죠. 왜요? 큰형님 급등하니까 동생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에도 서열이 있고 이게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거든요. 다 있다니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를 만약에 뚫느냐, 강하게 뚫어버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걸려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뚫어버린다. 그러면 코스닥이 하루 이틀 더 쉬거나 버벅거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짝 삼성전자가 음봉 맞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옆으로 돈다, 약간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닥이 오르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황을 잡을 때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게 정답이니까 잘 듣고 하세요.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노력 잘 들으셔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거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알고 고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데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특징. 첫 번째, 지수를 볼 때 자꾸 지수를 맞추려고 그래요. 지수가 내일 오를까 떨어질까, 어디까지 오를까 어디까지 떨어질까, 자꾸 그걸 맞추려고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돈이 안 벌려요. 그거는 하수, 초보나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고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중수 이상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대충 방향만 잡아요. 아시겠어요? 방향만 잡는다고. 방향이 이 방향이네. 자, 방향 잡았죠? 그죠? 방향을 잡고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면 양봉 나오는 대로 약간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약간 왼쪽으로 트는 거예요. 왜요? 왼쪽으로 급등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몸을 비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총을 쏘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물이, 상대방 표적이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도 살짝 왼쪽으로 조금만 틀면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위쪽으로 움직였어요. 그쪽으로 살짝만 틀면 되거든요. 그걸 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수는 처음부터 이거를 별로 맞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거는 왼쪽으로 갈 거야, 저거 오른쪽으로 갈 거야, 위로 갈 거야, 아래로 갈 거야, 45도 각도로 갈 거야, 그런 거 맞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무의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로 가든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자기 몸 왼쪽으로 트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하수들은요, 이걸 다 맞추려고 그래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어디까지 떨어지고 막 다 계산을 해요. 막 엑셀 파일에다가 막 수식을 막 넣어놓고 막 계산을 해요. 제가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네. 그거 맞춘다고 해서 별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수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돈이 안 벌리니까 하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고수는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그거에 맞게 방향만 딱 잡아놓고 그거에 맞게 몸을 약간씩 틀면서 이렇게 미세 조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 스나이퍼들 있죠? 스나이퍼. 군대 가면은 그 저격수도 있죠? 제가 저격수 생활을 안 해봤는데 네. 저격수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수일수록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시황 잡으실 때 너무 민감하게 잡지 마세요. 삼성전자 얘기로 돌아와서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라왔죠? 그럼 뭐예요? 올라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면 뭐예요? 오늘은 코스닥이 좀 쉬겠구나. 삼성전자가 이제 연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 지수가 내려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개별주들이 가겠네? 그러시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길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새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소리 했죠? 코스닥 지수를 딱 띄워놓고, 저는 지수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제가? 코스닥 지수를 딱 띄워놓고 제가 했던 얘기 딱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손절하지 마셔라. 나중에 눈에서 피눈물 흘리실 거다. 기억하시면 2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서 그랬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신다고. 기억하시면 다 2번 찍어주셔야 돼요. 네.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딱 돌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딱 돌아서는 순간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지수가 돌았을 때 돌아서는 순간 거기서 집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의원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는 집중하셔라. 세력들이 움직인다. 어디에서 뭘 움직이는지 정확히 봐야 된다 그랬어요. 막 올라왔죠. 자, 여기에서 뭐라 그럴게요. 여기에서 자 이제 됐으니까 지수 그만 신경 쓰시고 그냥 이제부터 종목이나 보면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또 급락 나는 거 아니야?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신경 쓸 거 없다. 코스닥 지수 많이 보시면 1번 한번 찍어봐라. 우리 회원들이 쭉 찍더라고요. 이제 그만 보셔라 그랬어요. 필요하면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르거나 말거나 이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종목을 공략해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면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추천했던 게 대선주예요. 윤석열 씨, 뭐 누구누구 어떤 분들 대표적인 분들 있죠? 네, 그분들 거 한두 개씩은 다 사놨어요. 왜요? 왜요? 왜 많이 샀는지 아시죠, 그죠? 네, 쭉 사놨어요. 지금은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도 사놓고요, 같이. 대선주이면서 코로나 관련주인 것도 있어요. 벌써 수익을 봤고요. 네. 그런 것도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벌써 보고 있어요. 매집을 열심히 해놨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이 뭐예요? 지수는 별로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지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그런데 자, 삼성전자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안 끝났어요. 삼성전자가 이만큼 급등을 했죠.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단점 한 가지 정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간적으로 개별주 쪽에는 수익이 안 나요. 삼성전자가 급등하니까 개별 쪽에는 수익이 안 나요.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저는 반도체 개별주 중에 반도체주를 들고 있는데 선생님 너무 화가 나요. 왜요? 삼성전자 가는데 제가 갖고 있는 반도체 회사는 안 가요. 그럼 제가 그래요. 선생님 원래 그래요. 왜요? 원래 대형주가고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가는 거예요. 선생님 갖고 있는 거 시가총이 얼마예요? 500억이요. 1000억이요. 그럼 이제 물어보실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가총이 작죠? 맞네요. 네. 저가 다 하고 나면 선생님 차례 올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지. 몰라서. 왜 삼성전자는 안 가는데 내 건 안 가냐 이거예요. 대형주와 삼성전자는 솔직히 초대형주지 않습니까? 초대형주와 소형주하고 차이는 시간차가 있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단점은 뭐다? 삼성전자가 급등했을 때 단점은 개별주가 그날은 쉰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적은데 장점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원하게 뽑아주면 장점 첫 번째,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큰 조정이 안 오겠죠. 조정 올 것 같으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올리겠어요, 외국인들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조정 안 올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응? 그만 좀 속으시라고. 특히 언제요? 10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 그게 나올 때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매년 10월 달, 11월 달쯤 되면 대주주 양도세가 나온다. 근데 올해는 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 같긴 하다. 신경 쓰지 마라. 저러다가 그냥 하다 만다 그랬잖아요. 조정 안 왔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뽑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뽑으면 근본적으로 조정이 안 온다는 얘기죠. 큰 조정이 안 와요. 자, 두 번째, 단기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단기 하락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세게 올리면 그만 그거에 상응하는 뭐가 떨어져요. 떨어졌다 또 가거든요. 네. 자, 여기서 단기 하락이 나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워낙 거래를 실어서 세게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이 기둥이 이건 기둥이거든요. 이 기둥이 엄청나게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큰 기둥. 저기 호텔 저기 뭐 로비 같은 데 가면 큰 기둥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주차장에 세우는 그런 기둥 말고 큰 기둥 있잖아요. 저기 어디 그리스 저기 그 신전 같은 데 가면 큰 기둥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하락이 나와도 잘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네. 세 번째, 삼성전자가 쉴 때 개별주들 참고 있다가 폭등 나옵니다. 압력솥, 압력밥솥, 뚜껑 날아가듯이 급등주 날아다닙니다. 분노의 폭등이 일어납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 세게 올리면 개별주들은 얼마나 더 세게 올리겠냐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거는 단점은 하나예요. 그 순간만큼은 개별주가 안 가니까.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뭐
4%씩 뭐 매일 급등하나요? 네. 아니죠. 반드시 개별주 차례가 오니까 그때 폭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삼성전자 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리면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오늘 보니까 이재용 씨 저기 또 법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러다가 또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꺾어지는 거 아닌가요? 총수가 아버지도 이제 이건 회장님도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이재용 회장 또 감옥 가면 삼성전자 급락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2017년도에 탄핵 사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재용 씨 감옥 갔어요, 안 갔어요? 갔었죠? 그때 신고가 났어요. 맞잖아요. 그때 신고가 났다. 그럼 또 이러시겠죠. 삼성전자는 원래 이제 또 그런 원래 대기업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아니요. CJ 이재현 회장 감옥 갔을 때도 그때도 CJ 신고가 났습니다. CJ는 삼성이랑 친척이니까.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감옥 갔을 때도 SK 하이닉스 신고가 났습니다. 해볼까요, 계속? 희한하더라고요. 그룹 총수가 감옥을 가면 이상하게 신고가 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릴까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못 믿으시겠다 검색해보세요. 네, 실제로 그때 신고가 났습니다. 다. 특히 SK 하이닉스. 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벌써 30분이 훨씬 넘었네요. 요즘에 이제 개별주들이 좀 올라가려다가 주춤거리죠. 자, 개별주들이 지금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때문에? 아니요.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게 8월달에랑 5월달에도 있었던 현상인데 5월달에는 저기 서울 이태원 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그때 약간 긴장이 됐었죠. 그죠? 그때 뭐 저기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해가지고 5월 초에 연휴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났어요. 8월 중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왜 늘어났죠? 8월 초에 그때 이제 뭐 좀 풀리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놀러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들 놀러다니고 그러면은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긴 해요. 그죠? 근데 아무튼 5월달하고 8월달에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었어요. 지금 11월달이죠? 네, 지금도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5월달하고 8월달하고 지금 11월달의 공통점이 뭐냐? 정부와 언론에서 코로나 확진자 이것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뉴스를 많이 다룹니다. TV 틀면 코로나 정말 지겨워 죽겠죠, 그죠? 네. 코로나 계속 그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주식시장 테마주들이 순간적으로 어때요? 얼음땡이 됩니다. 얼음땡 아시죠?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네, 얼음땡. 순간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모든 시장의 이슈를 다 끌어다가 계속 코로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종목들이 막 급등하다가 멈춰버려요. 이해되시죠? 멈춘다니까요. 제가 이제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가끔씩 승질을 내요.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난다 싶으면은 이제 언론에서 막 정말 죄송합니다만 호들갑을 떨고 그럼 이제 테마주들 가다가 순간 멈춰버려요. 그러면 주식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얼마나 네, 그게 또 싫겠어요. 여러분들 또 수익도 많이 내드려야 되고 좋은 얘기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가다가 순간적으로 종목들이 멈추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 순간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3월달처럼 폭락 오는 거 아니야? 나쁜 생각도 많이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 종목들이 순간 가다가 멈춰버리니까 또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고 정부에서 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 언론에서 아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개별주들의 상승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끝난 게 아니고 잠깐 멈춥니다. 얼음땡. 그리고 이렇게 쭉 하죠. 이렇게 계속 이제 뭐 하다가 확진자 숫자가 슬슬 줄어듭니다. 지금 뭐 1000명 나온다, 2000명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더 난리를 치거든요. 네. 조금 있다가 슬슬 있다 좀 줄어듭니다. 또 제 얘기를 듣고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 언론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줄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나쁜 뜻은 아니죠. 그죠?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되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있는 말을 뭐 다 지금 무방이라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주식 시장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개별주들이 얼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아,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주식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맞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코로나 확진자 그 코로나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쉬고 있다.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장만보님 뭐 질문하셨는데 뭐 채팅을 하셔도 되긴 되죠.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겁니다. 네. 저도 여기 얘기하는 거 바쁘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개별주들이 순간적으로 쉬고 있는 게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어딜 가요? 가던 길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또박또박 걸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코로나 때문에 나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나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집중하셔가지고 수익 내셔야 돼요. 수익 내셔야 돼요. 네. 가난해지면 안 돼요. 그죠? 언론에 자꾸 속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 경제 뉴스를 본다고요? 제가 부자면 그거 안 보겠습니다. 제가 대놓고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네, 가난해져요. 공감 가시죠? 그죠? 네. 대놓고 번호를 지금 찍어보라고 못하겠는데 뉴스 자꾸 보시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시죠. 대장주만 몇 개 볼까요? 대장주만 최근에 급등했던 거 네.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윤석열 씨 관련주죠. 서현을 보죠. 뭐 하고 있어요? 두 손을 꼭 이렇게 안 보이세요? 자, 눈을 감고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차트를 봐야 되니까 서현 차트를 잘 보세요.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 하고 있냐면 학생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딱 모으고 그 무릎 위에다가 손을 딱 가지런히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 그런 것처럼 안 보이세요? 그쵸? 학생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 이렇게 들을 때 그죠? 네.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죠.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낙연 씨가 또 불을 붙인 세종시 테마주 우두머리 유라테크 보시죠. 뭐 하고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종부세 고지서 날라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이슈가 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종시 또 천도 얘기가 나와야죠. 세종시로 또 옮겨야 된다. 이 서울시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시 집값을 잡으려면 또 세종시로 또 이전해야 된다. 또 그런 소리를 또 하겠죠. 네.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종시 테마주들이 움직이겠죠. 이건 가야 되는데 하도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대선주도 그렇고 유라테크는 대선주 중에 정책주거든요. 이것도 그러고 있죠. 자, 가덕도 신광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죠? 삼보산업이었죠. 삼보산업 뭐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3일째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저희 방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본 덕신하우징 뭐 하고 있어요?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쵸? 유니언 머티리얼이 뭐예요? 유니언 머티리얼이 뭐예요?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 그쵸? 뭐하고 있어요?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있죠. 대북주 중에 철도주 보여드릴까요? 푸른기술 뭐하고 있어요?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있죠. 안 이상하세요? 바이든 수혜주라고 해서 많이 오른 태양광 SDM 보시죠. 뭐하고 있죠?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있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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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신성 ENG 똑같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 드렸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게 더 쉬워요. 주가가 급등하는 게 더 쉽다고.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더 힘들어요. 비유를 들자면 자전거 앞으로 전진하는 거 쉽죠? 자전거 뒤로 후진하는 거 쉽죠? 근데 페달 안 밟고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그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거라니까 이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공중부양. 이게 다 왜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죠? 네. 아프가니스탄님은 조금 이제 좀 저기 글이 좀 정치화되는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좀 가렸습니다. 네. 안 나가셨으면 이해를 하세요. 네. 저도 여기 정치 방송할 때 정치 얘기 안 하려고 조심하잖아요. 그죠? 네. 아프가니스탄님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정치 얘기를 꺼내면 끝도 없어요. 저도 이제 주식을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말할 때 항상 조심을 해요. 자, 아무튼 이제 신성ENG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코로나 방역 얘기가 많이 나오고 나서 조용해졌죠?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멈췄다는 얘기예요. 얼음. 근데 이거를 얼음하면 누군가 와서 땡을 해줘야 되죠. 그 땡이 뭘까요? 궁금하시면 4번 책 보세요. 누가 와서 땡을 해줘야 되는데 땡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누가 와서 땡을 해줘야 돼요. 누가 딱 찍어주면 되는데 별로 안 찍는데 4번? 4번을 별로 안 찍으시네요. 별로 안 궁금하신가 보다. 넘어갈게요. 여기도 2명, 저쪽도 2명, 유튜브도 2명. 네, 얘기 안 할랍니다.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봐요. 진짜로 2명밖에 안 찍었어요. 그죠? 네. 늦었어요. 조만간 누군가가 땡을 해줄 겁니다. 네, 땡 해주면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정의원들은 내일 얘기해 드리고요. 무방에서는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누군가 와서 땡 해주면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조만간 이제 땡을 해줄 거예요. 네. 오래 안 걸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만간 땡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지금 아까 윤석열 관련주 하나 더 볼까요? 가상화폐 관련주.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기술투자. 그죠? 네. 우리기술투자도 가만히 있죠. 어쩌면 이게 다 이러고 있을까요? 그래요. 코로나 방역한다고 하도 그냥 언론을 많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신고가 났고 SK하이닉스 따라서 급등했고 지수는 잘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별주들은 뭐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쉬고 있다. 얼음인데 누군가가 와서 이걸 땡을 해줄 거다? 그런 겁니다. 누굴까? 조금 있으면 땡 해준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산타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기둥을 세워줬고 개별주들이 뭐 해주겠어요? 이제 텐트를 치겠죠. 천막을 치겠죠. 그렇죠? 기둥부터 세우고 천막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바람이 안 날아가게 끝에다가 줄 묶어서 땅에 박죠. 뭐 박아요? 말뚝 박죠. 그죠? 네. 말뚝 박기 전에 빨리 주식 사세요. 그때 이미 늦어요. 빨리 사시라고요. 이번에는 산타랠리를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점점점 더 많이 듭니다. 아셨죠? 네. 그런 기대가 더 많이 된다고요.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옛날 같으면은 그죠? 종목들이 다 밑으로 추락했을 텐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다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산타랠리가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제가 전문가 한 15년 가까이 했는데 전문가면서 산타랠리가 왔던 적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산타랠리가 없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연말 10월달, 11월달에 매집을 많이 해놓으면 12월달부터 그 다음에 이제 봄 벚꽃 필 때까지 수익이 많이 난다 그랬죠. 그러면 12월달에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11월 달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정확하게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죠. 그쵸?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보통 산타랠리 하면 크리스마스 전에 증시가 이렇게 급등할 거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좀 힘들었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크리스마스 끝나고 본격적인 급등은 크리스마스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누가? 개별주가.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걸 더 세밀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산타랠리는 산타가 집에 가고 나면 온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산타 가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 이후에 제대로 된 급등이 그 이후에 많이 나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거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달, 그러니까 9월달하고 10월달에 증시를 많이 눌렀고 11월달까지도 개인들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까지 안 괴롭혔어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 미국 대선도 껴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원래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개별주들의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땡겨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보기 좋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거라고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개별주가 텐트 천막을 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빨리 더 늦기 전에 주식 사세요. 원래는 10월 달에 매집을 하셨어야 돼요. 왜요? 10월 달에 삼성전자가 어디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있었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뻔하지 않았겠어요? 10월 달에 주가가 제일 쌌고 좋았어요. 11월 달은 벌써 이만큼 비싸졌잖아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고 개별주들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최소한 20%에서 30% 이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비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을 싸게 사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빨리 사세요. 주가가 언제 제일 싼 줄 아세요? 불확실할 때. 지금이 저점인지 조정이 나올 건지 막 그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 있죠? 그때가 주식이 제일 싸요. 왜요? 좀 있으면 급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제일 싸다고 그러는 거예요. 3월달처럼 이런 급락은 안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근본적으로. 왜요? 이런 급락은 10년이나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었죠.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말라고. 이런 급락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10년이나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급락이에요. 그럼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급락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20년이면요.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한 사람이 일생이 걸린 문제인데. 근데 이게 또 나온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비관론자들한테. 제정신이냐고. 이게 3개월 만에 또 나온다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10년,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게 3, 4개월 만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이 얘기하면 또 끝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지금껏 10년 동안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땡겨질 수도 있다. 왜요?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개인들이 절대 산타랠리가 올 거라고 생각조차를 못 하거든요. 요즘에 그 뭐 경제 뉴스나 뭐 그런 이제 그런 리포터라든지 그런 데서 산타랠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못해요. 무서워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죠? 산타 같은 소리 하는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와요. 개인들이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을 때. 왜요? 개인들이 기대를 안 하면은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겠죠? 항상 기회는 언제 와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대박이호님은 4번 2번 찍으셨는데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박이호님은 제가 꼭 얘기해 드릴게요. 15월 향해서님도 꼭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현이시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거는 꼭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조정이 올 거야 그러면 조정이 안 오고요. 조정 안 올 거야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준비해 놓으세요.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거의 안 해놨어요. 사람들이 10월 달에 아예 돌멩이 어서 오세요. 네네. 사람들이 10월 달에 준비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조정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급등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급등을 준비할까요? 천만에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다고 떨어질까 봐 또 그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주식이 더 비싸지기 전에 주식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여기 그 우리 회원 매매일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많이들 요청을 하셨는데 보여드리죠. 우리 그 이호님이 올려주신 건데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짧으니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할 매수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목 또 찾아온 이유입니다. 밖은 추워요 이렇게 해놓으셨죠? 방금 올리셨어요. 저녁 6시쯤에 조회수도 지금 몇 개 안 되죠? 따끈따끈한 겁니다. 8월 말에 매매일지 올렸었고 오늘 거의 3달 지나 매매일지 올립니다. 장이 꽤 좋은 편이었죠. 회원님들도 우리 방에 꾸준히 들어오셨고 열심히 매매해서 우리 방에서도 좋은 수익 많이들 올리셨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장에도 이런 기쁨을 못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에 정말 마음 한켠이 아파오네요. 요번 서너 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꾸준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세요. 하루 이틀 수익 없이 쉬는 날도 있었지만 쉬는 날이 있으면 그 다음 수익은 더 크게 다가왔고요. 종목이 수익을 느껴줄 때는 항상 더 얹어서 줍니다. 그게 인내의 대가죠. 매일 상한가 그까짓 거 상한가 한두 개쯤이야 이러실 때도 있었단 얘기예요. 상한가가 하루에 4개 나온 적도 있고 상한가 4개밖에 못 주는 우리 교수님 못 잤을까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재밌는 분이세요 되게. 계좌를 이제 보시면 30% 이상 되는 것만 이제 몇 개 추리셨는데 삼보산업 이제 저희 방 보조목이라고 했었죠. 단기방에서 나왔던 거 70%, 대오PNC, 삼성전자 우선주 좀 수익을 좀 챙기셨어요. 43%. 크라운제가 우선주들이 꽤 있죠. 왜냐면 시장이 좀 애매해가지고 우선주 10% 해놨었거든요. 이것도 100%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 바이든 수혜주죠. 마리화나. 그 다음에 보락, SDN, 신성 ENG 다 뭐예요? 태양광, 그린유딜, 바이든 수혜주죠. SMAC, 경농, CJ시푸드 먹는 거. 그죠? 홍수 수혜주도 됐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 종근당 바이오 최근에 금요일에 상한가 나갔었죠. 오늘 좀 챙기셨죠, 그죠? 종근당 바이오 35% 수익, GL테크노스 58%, 성문전자우, 네온테크, 남성, KC코트렐, 네온테크 30% 대짜리, 오셈은 7월달에 낸 건데요, 70%짜리 있었고, 시스워 330%. 이거는 8월달에 냈던 거죠. 요거는 SK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시너지 이노베이션 잘렸네요, 그죠? 40%. 서한, 유승민 관련주죠? 인지 컨트롤스, 세종시였죠. 이런 것들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계좌를 5개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3개만, 그 중에서도 수익률 높은 거 30% 이상짜리만 올리신 겁니다. 여기 이제 단타 친 것도 있기 때문에 30% 미만짜리도 꽤 있어요. 그거는 이보다 이제 더 많다 이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 기온이 0으로 내려갔는데 밖이 많이들 추우시죠? 밖에서 그만 떠시고 따신 데서 훈훈하게 주식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치셨죠. 이호님이 그 저희 방에서 제 그냥 리딩대로 100% 따라하시는 분이에요. 100%. 그냥 그대로 사세요 하면 사시고 파세요 하시면 파시고 반만 파세요 하면 반만 파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이에요. 10월달, 11월달에도 수익이 나셨대요. 왜요? 계좌를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니까요. 저희 방은 회원들이 손절할까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분할 매수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우리는 사면 그걸로 끝입니다. 벌써 9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원래 오늘 분할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매매일지를 여기 그 회원 가입하시려고 이제 망설이던 분들이 올려달라고 하도 이제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회원이 이호님이 그걸 듣고 올려주셨어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제가 하는 리딩을 100% 따라해 주시는 이호님이 올리신 거니까 정말 100% 믿으셔도 됩니다. 투자 금액은 지금 1억 좀 넘으시는데 1억 넘으시죠, 그죠? 네. 뭐 투자 금액이 5,000원 이하인 분들도 똑같이 따라하시면 저런 수익이 나요. 왜요?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밖에서 혼자서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수익이 잘 안 나시죠?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됐거나 그거는 조금만 교정하시고 바로 잡으시면 돼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뭐를 몰라서 그래서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필요한 거를 많이 알아서 그래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네.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개인들끼리 특히 주린이 분들 개인들끼리 스터디 그룹 만들지 마시라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 말이 공감 가시면 5번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주식을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 가실 텐데요. 공감 가시죠? 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 그룹 하지 마세요. 특히 초보분들 망하신다니까요.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얘기 공감 팍팍팍 가실 거예요.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망할 것도 없고요. 이분들은 뭐 번호 찍지도 않으시겠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뭐 올려드리잖아요. 그쵸? 그 지난주 저기 뭐예요? 금요일날 얘기했던 거 찾아보셨나요? 거래량 그 주린이 특강 거래량의 중요성 거래량 분석의 중요성 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나오는가요? 보니까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네. 오늘 밤에 거래량 분석하는 거 동영상 하나 올라올 겁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30분이 넘어가지고 두 개로 쪼개서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또 하나 올릴 거니까 거래량 분석의 기초, 그죠? 네, 기본 원리 그런 걸 올려놓을 거니까 이따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돼요. 아마 10시 이후에 올려놓을 테니까 네, 진검승 유튜브 가서 찾으셔야 돼요. 유튜브 가서 뭐 무쏘TV 진검승부라고 치시든지 아니면 옛날 쌍용차 무쏘 아시죠? 네. 뭐 무쏘 진검승부라고 치시든지 아니면 진검승부 거래량이라고 치시면 관련된 게 쭉 나올 테니까 검색해서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죠? 매일 하나씩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 많이 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스터디 그룹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리고 내일 뭐 해드릴 거냐면 이거 어떠세요? 네, 한번 물어보고 하자 이거. 네, 물어보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분할 매수, 추가 매수, 물타기, 뭐 상향 물타기 확실하다 싶으면 더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면 7번 한번 찍어보시고 7번을 많이 찍으시면 내일 한번 해보고요. 내일 저녁 방송 주제로 해볼까요 이거? 좀 찍으세요. 평상시에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못 찍었어도 이럴 때 찍으세요. 네. 내일 해드릴까요? 오케이. 요건 좀 많네요. 네. 아까 4번 찍으라고 할 때 좀 그렇게 좀 찍으시지. 그죠? 네. 그랬으면은 그 얼음땡 할 때 땡이 뭔지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아까워 죽겠죠, 그죠? 아이씨 4번 빨리 찍을걸. 그죠? 네. 땡이 뭘까요? 네. 누가 와서 땡 해준다니까요? 우리 정의원들 내일 얘기해드릴게요. 네. 그럼 내일은 분할 매수, 추가 매수, 물타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른 데서 못 들었던 얘기들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좀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아무튼 이따 10시 넘어서 유튜브에서 뭐 찾아보세요. 거래량 제 이름 넣고 나올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놨는데 저거는 기둥을 정말 잘 세워놓은 거다. 그러면 집을 지려면 텐트를 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만 있어야 돼요? 아니죠. 천막을 쳐야죠.
천막이 뭐예요? 개별주라니까요. 그리고 말뚝을 박아야죠. 말뚝이 뭐예요? 확실하게 수익을 내시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지금 안 사시면 주식을 나중에 되게 비싸게 사셔야 돼요. 비싸게. 빨리 잡으세요. 뭘 사야 될까? 내일 또 얘기해 보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편안히 푹 쉬시고요. 네, 스파님도 들어가세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죠. 네. 오늘 밤 편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